토트넘이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손흥민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최강 맨시티를 1대0으로 제압했을 때와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4골을 퍼부으면서 화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경기가 모두 끝나고 나서는 토트넘만이 4골을 넣었고 승리한 팀들 중 최다골은 2골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우승은 누가 될 것인가? 그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은 어디가 될 것인가? 네, 각 팀들의 전력이 공개가 되었던 개막전 1라운드가 모두 종료되면서 2주의 선수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손흥민은 평점 8점에 어시스트를 올렸는데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3-4-3 포메이션에 득점이 없었던 아스날 제주스가 포함되었는데 손흥민이어도 어색하지 않을 듯한데 오케이 국뽕이 너무 심했죠. 패스. 토트넘은 사우스햄튼과 점유율이 비슷했는데도 슈팅은 무려 15개, 그리고 유효 슈팅이 9개로 이번 1라운드 최고의 팀은 토트넘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선정되지 못했지만 한 골 1어시스트로 대활약한 클루세스키와 손흥민의 어시스트의 골맛을 본 다이어가 2주의 선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콘테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이 시즌 첫 경기에서 승리한 후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토트넘에게 이번 시즌 훨씬 더 좋은 출발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우승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직전 시즌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과 격차가 컸다. 세 팀 모두 올여름 이미 선수단을 보강했다. 첫 경기에서 맨시티와 토트넘은 승리했지만 리버풀은 풀럼을 상대로 승점 2점을 얻는데 그쳤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토트넘 출신 프리델은 팀토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콘테 감독이 있고 우승에 익숙한 선수들이 있는 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 콘테 체제의 토트넘을 우승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토트넘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풋볼런드뿐만이 아니라 토크스포츠는 데안 클루셉스키, 손흥민, 해리 케인은 현재 잉글랜드 최고의 3톱이다. 그들은 정말 환상적이다. 절대적으로 훌륭하다. 토트넘의 3톱이 맨시티의 홀란, 필포든, 잭 그릴리시보다 우수하다. 클루셉스키, 손흥민, 케인은 절대적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제이미 오하라는 엉성한 리버풀을 봐라. 토트넘이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토트넘이 뭔가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흥분된다. 콘테 감독은 우승 사령탑이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맨시티에 더블을 기록했고 리버풀과는 2차례 모두 비겼다. 사우스햄튼에는 지난 시즌 홈에서 패배했지만 이제 매주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분위기는 토트넘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에는 과소평가된 상징적인 선수들이 많다. 손흥민, 클루셉스키, 세세뇽, 로메로는 최고의 선수들이다. 정말 모든 선수가 너무나 소중하다. 아름다운 경기였어. 이번 경기에서 수비수가 득점할 기회가 더 많다는 건 전술적으로 매우 강해졌다는 걸 의미해. 스퍼스가 런던의 자존심이 되는 날이 곧 올 거야. 퀄리티가 분명 달랐어.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야. 득점 방법이 달라졌어. 손흥민과 케인이 무득점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첼시가 두렵지 않다니 5년 전으로 돌아갈 듯. 패배한 사우스햄튼의 하센 위틀 감독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린 박스 안에서 1대1로 수비했지만 실패했다. 마치 토트넘이 20분 후에 기어를 변속한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다. 두 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좌절스러웠다. 수준 높은 팀을 상대로 모든 실수는 곧바로 대가를 치렀고 오늘 우리가 패했다. 우리는 하프타임에 변화를 시도했고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상자 주변에서 수비하면서 공격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팀을 상대하는 건 매우 어렵고 이런 수준이 있는 팀을 상대로 앞에서 경쟁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는 수비 방식에서 더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어서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토트넘은 강팀이다.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위해 뛰는 팀이다. 토트넘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히샬리송 같은 선수가 오늘 뛰지도 않았다. 모든 포지션에서 수준이 높았다. 전 좌절스럽지만 이런 경기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진 않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조직력이 살아있었고 우리도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1대1 수비 상황에서 수준 차이를 느꼈다. 토트넘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들을 보유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EPL에서 순위 경쟁이 어떤 리그보다 어렵다는 점을 밝히면서 EPL에서 탑4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6개의 탑 클럽들이 있기 때문이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4위를 했고 맨유, 아스날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했다. 맨유의 저력을 잘 알고 있고 아스날도 아르테타 감독이 팀을 발전시키고 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 야심을 선수들에게도 전하고 있다. 거만하거나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말이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겸손할 뿐 우승이 목표라는 거죠. 이미 3톱은 명실상부 최고가 되었고 백업이 히샬리송이니까 걱정이 없고 벤탄쿠르는 공격에서 아쉬움은 있어도 90%의 패스 성공률로 존재감을 발휘했고 호이베일의 기가 막힌 키패스 한 방은 득점으로 연결됐으니까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거기다 세세뇽은 콘테 감독이 극찬하면서 어떤 경기에 나와도 신뢰를 얻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비는 비록 에메르송의 어설픈 수비로 실점을 하긴 했으나 센터백은 수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전술에 녹아들면서 토트넘의 득점 공식을 완전 깨버리면서 매우 신선한 공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 29분에 요리스 골키퍼로 시작된 빌드업이 시작되었는데 약 1분 동안 패스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압박을 풀어내고 방향도 자유자재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로메로의 롱킥 한 방에 손흥민에게 기회가 오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와우! 이 상황만으로도 클래스가 느껴졌습니다. 아쉽게 선방에 막히면서 코너킥이 되었는데 이때 세트피스가 이뤄지니까 선수들은 대부분 박스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히 수비수들도 말이죠. 코너킥에서 득점이 실패됐지만 다시 토트넘의 공격이 이어졌고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리니 그때 박스 안에는 다이어, 데이비스, 로메로 이 센터백 3명이 박스 안에서 골을 노리고 있었고 다이어의 날카로운 헤딩을 득점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사우스햄튼 선수들이 집중 마크해야 하는 케인은 박스 바깥으로 나와 있었고 에메르송이 가장 먼 쪽에서 역습을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팀이 하나가 되니까 손흥민은 그 상황에서 패스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센터백들을 믿고 크로스를 올려버립니다. 이런 새로운 득점 공식은 당연히 토트넘의 득점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대팀이 이런 작전을 파악할지라도 손흥민의 양발 사용과 스피드, 정확성을 갖추면서 수비수가 상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토트넘의 득점 공식이 다양해질수록 상대팀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팀 잡는 사우스햄튼 감독도 토트넘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올라오게 될 만큼 매우 의아한 장면이었습니다. 첼시전 복수 충분히 가능할 듯 하죠. 콘테 감독이 기존 베스트 11에게 신뢰를 보여준 만큼 다음 2라운드에서는 작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 없이 기대감만 늘어나네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2시 반 경기입니다. 원정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죠. 꼭 멋진 경기 만들어주길 바라보면서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여러분 동정심 유발격 좋아요 요청에 정말 많은 분들이 클릭해 주셔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더욱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눌러주시는 거죠?